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병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6만 명의 뇌 영상을 분석하고 연구한 뇌과학자인 다키 야스유키 박사는 뇌의 운동령은 만 3세에서 5세, 우리 나이로 5살에서 7살을 전후로 해서 최고조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피겨 스케이트나 발레, 탁구처럼 섬세한 몸의 움직임이 필요한 운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미묘한 균형 감각이나 정교함이 필요한 종목은 이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체조 선수 등이 대부분 만 3세를 전후해서 배우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이 시기에 악기나 운동을 배우기 시작해서 몸에 익힌 능력은 훗날 악기의 종류나 경기 종목이 바뀌어도 기초적인 능력으로 남아 탄탄히 아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 자신감, 내면의 발달에는 운동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소근육, 대근육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아이는 친구 관계에서나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한 생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및 청소년기 아이들 또한 운동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유치원을 떠나라, 학교를 벗어나라에서 오늘 엄마 어디가? 는 태능 선수촌과 물의 정원에 대한 소개인데요. 먼저 태능 선수촌, 금메달을 꿈꾸다입니다. 힘이 드는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스페인의 축구 선수 카플레서 푸올의 말입니다. 스포츠의 핵심은 경쟁과 유희죠.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을 통한 자기 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없다면 스포츠는 그냥 육체의 운동일 뿐이겠죠? 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스포츠 정신입니다. 스포츠는 또한 즐거움이죠.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노동일 뿐일 거고요. 몸의 운동을 통한 육체의 즐거움, 경쟁을 통한 승부의 즐거움,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자신을 느끼는 즐거움이 스포츠에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보면서 환호하고 즐기기도 하는데 스포츠의 정점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의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우정을 나누죠. 근대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2년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 오륜 마크가 디자인되었는데요. 5개의 원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이 5개의 대륙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올림픽에 나가 당당히 세계와 겨루고 많은 메달도 땄죠.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1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은메달도
동메달도 놀라운 결실입니다. 1966년 문을 연 우리나라 스포츠의 산실 태릉 선수촌.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에 위치한 선수촌은 약 8만 평의 크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각 경기 종목의 국가대표와 예비 국가대표 선수들을 수시로 입소시켜 합숙 훈련을 하는 곳이고요. 이곳은 팀워크를 재정비하고 스포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종합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으로 선수촌이 옮겼지만 이곳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세계 스포츠에서 약소국이면서 변방에 속했던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태릉 선수촌의 역할이 컸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이 어렵지만 특별한 날에는 공개되는데요. 어린이날을 포함하여 임시 공휴일에도 개방되기도 합니다. 제가 태릉 선수촌을 방문한 날은 어린이날이었어요. 반드시 예약을 해야 방문이 가능한데 그날 아이와 함께 오셔서 체험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적극성과 여유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태릉 선수촌을 찾아가 보세요. 거기엔 국가대표들의 땀과 눈물이 흠뻑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태릉 선수촌은 멋진 동기부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물의 정원, 물빛을 보고 걷다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그냥 그 자체가 진리라는 뜻이 아닐까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말씀요. 노자의 도덕경은 함축된 아포리즘으로 많은 이들이 읽는 책입니다. 도덕경 중에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는 뜻이죠. 물의 의미를 말한 명언은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은 대지의 혈기이다 라고 말했고, 물은 만물의 근원, 모든 것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 돌아간다. 이것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의 말입니다. 맹자는 물에 대하여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은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아무리 크고 작은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그곳을 다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기의 나아갈 길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주변의 사소한 일,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과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인도의 성인 타고르는 물은 다만 사람의 사지를 깨끗이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깨끗이 해준다. 왜냐하면 물은 사람의 영에도 접촉하니까 말이다. 땅은 사람의 육체를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해준다. 왜냐하면 땅의 접촉은 육체적인 접촉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물에 얽힌 우리의 속담도 많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물 위에 기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에 빠져도 정신을 잃지 말아라.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 물 쓰듯 하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위의 속담들은 짧은 말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물을 만나고 잠시 상념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을 만나려면 한강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강이 흐르는 곳에 물의 정원이 있으니까요. 자가용을 타고 가도 좋지만 용문행 경의중앙선을 타고 가면 제맛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차로 갈 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전철이 한강가를 달리다가 경의중앙선 웅길산역에 닿으면 기차에서 내리세요. 여기서 약 10분만 걸으면 마음을 치유하는 곳, 물의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에서 발원한 한강은 서울을 거쳐 서해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역사와 함께 쉼없이 흐르고 있는 한강가에 만든 물의 정원. 남양주 조안면의 습지를 개발하여 만든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강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느긋하며 아름답습니다. 부모님, 햇살이 좋은 날 아이의 손을 잡고 한강과 물을 만나러 가보세요. 물의 의미를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서로의 마음에 쌓여질 겁니다. 이런 하루를 기대하면서 유치원을 떠나라 학교를 벗어나라의 엄마 어디가 오늘의 주제는 태능 선수촌과 물의 정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실 거죠? 고맙습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